수능 최저 완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논술에서 거의 7, 80%가 수능 최저를 못해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는 얘기죠. 물론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논술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논술 실력. 그러니까 일찍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IDA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여러분들 상모 잘 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탐모는요, 잘 보든 못 보든지 간에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산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있어서 논술 전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짝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회거든요.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고 내신 반영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있으니까 산모 끝났으니까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는 IDA에서 논술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치 대찬학원, 대치 명인학원에서 논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각종 이제 논술 전문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좀 특이한 이력인데 행정고시 정치학 2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PSAT 행정고시 1차예요. 언어 논리를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많은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많은 내용을 학습하다 보면은 충분히 논술 합격하는 데 있어서도 이롭기 때문에 요 이력 좀 강조드립니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 역시도 60%대 합격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이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영광의 합격의 기쁨을 쌤과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자, 논술 전형은 크게 인문 논술과 약술형 논술로 구성이 됩니다. 약술형 논술은 과거 적성고사를 봤던 대학들이 적성고사가 폐지가 됨과 동시에 약술형 논술을 이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요. 인문 논술 그리고 약술형 논술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내용은 카페 내지는 밴드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무제한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 보시면요. 인문 논술은 보통 이제 언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는데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자료 해석 내지는 도표 해석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해석, 도표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 해석 문제 잘 풀면은 상대적으로 합격에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인문원, 한국예대 인문. 자, 이런 영어 제시문은 수능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수능 완성에서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인문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출제된군요. 그 인문술이라고 하는데 건국대 인문사회2, 경희대 사회계열, 숭실대 경상계열 이런 학교들이 인문술이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양대하고 건국대고요. 그리고 경제학의 내용으로서 인문술이를 출제하는 이화여대 그리고 숭실대, 확통 내지는 확률의 기대값, 통계가 출제가 되는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문과 학생들 중에 수학을 한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인문수리 대학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인문수리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약술형 논술 역시 국어 문제하고 수학 문제가 동시에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이런 학교들. 그리고 한국공학대는 수학만 출제됩니다. 수학이 출제가 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고대 세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죠. 동덕여대가 올해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는데 동덕여대가 약술형 논술로 출제될지 혹은 인문 논술로 출제될지는 5월 달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 논술과 약술형 논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자, 이 표는요, 인문 논술 관련해서 내신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거에 관련된 표입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 요소별 반영 비율을 표로 정리 한번 해봤어요. 논술 100%.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신 성적이 뭐 9등급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술 100%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학교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희대는 논술 반영 비율이 70%, 내신 반영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부터는 내신 반영 비율 0%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역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논술 70%를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논술 100%예요. 논술이 90%, 교과 10% 반영하는 학교가 숙명여대, 홍익대, 그리고 한양대가 있는데 한양대는요 10%의 내신이 아니라 10%의 학생부 종합 관련한 학생부 전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한다는 얘기고, 가천대, 단국대, 서울여대, 아주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는요 논술 반영 비율이 80%예요. 특히 단국대하고 한국외대는 작년까지만 할지라도 논술 반영 비율이 70%였는데 그렇죠. 논술 반영 비율을 높였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내신 반영 비율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등의 학교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타에서 요거는 이제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출결이에요. 출결이니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의 내용 역시도 카페 내지는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시고요. 정확하게 내신 반영 비율이 몇 프로, 논술 반영 비율이 몇 프로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근데 내신 반영 비율이 높다 할지라도 제가 그 자료에 실질 반영 비율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예컨대 1등급하고 5등급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내신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대, 수원대, 숭실대, 한신대 이런 학교들을 봤을 때 반영 비율 40%니까는 내신이 그러면 큰 영향력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1등급하고 4등급 내지는 5등급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신 측면으로 봤을 때 2024학년도 논술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죠, 내신 반영 비율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논술을 써라 라는 정보를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한테 계속 대학 측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종 내지는 교과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은 학종 교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종 교과를 쓸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논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신 5 내지는 6등급 때까지 거의 무차별합니다. 무차별하다라는 얘기는요, 합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논술 실력으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별 반영 방식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내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과목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상위 제일 잘 나온 5과목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논술은요 학종 정시보다 더 상위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살짝 안 나온다 할지라도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논술을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신이 아니라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재재작년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많이 떨어졌어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논술부터는요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자, 이 표 한번 보십시오. 건국대는 2합 4였는데 2합으로 완화가 됐죠. 동국대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 역시도 특이하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3합 6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수영 탐탐 3합 6으로 바뀌었어요. 뭐 예컨대 사회문화 1등급 나오고 생활과 윤리 1등급 나오고 영어 2등급 나오면은 그렇게 영탐탐으로 3합 6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완화가 된 거죠. 성신여대 역시 2합 6에서 2합 7로, 서강대 역시 3합 6에서 3합 7로, 연세대 미래 2합 6에서 2합 7로, 항공대 역시도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요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환산한다고 합니다. 많이 완화가 된 거죠. 홍익대 역시 3합 7에서 3합 8로 완화가 됐습니다. 올해 논술은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시고 많이 도전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논술에 있어서 아무리 논술 답안을 잘 쓴다 할지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많이 완화를 했죠. 덤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표는요, 모든 대학의 수능 최저를 정리한 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요. 이 표 역시 밴드라든가 카페에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요, 가천대 이과가 아니라 문과죠. 345명을 뽑고 작년에 비해서 12명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한 과목만 3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고에서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그러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로 129명을 뽑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이하 봅니다. 그런데 한국사 5등급을 맞아야 돼요. 한국사 5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이하고를 맞췄다 할지라도 한국사가 6등급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이런 등등의 학교들 한번 보시고요.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삼육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도 표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 경찰행정 A-하이로 나눠서 보는 건데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 2하고 경찰행정은 2합4, A-하이는 똑같은 2하고이긴 한데 여기 비고 보시면요. A-하이 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반드시 수능 최저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표 보시고요. 성균관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만6이죠. 그런데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 한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학생들 많이 쓰란 어떤 성균관대의 묵시적인 어떤 호소가 되는 거죠. 자, 세종대도 이하 보고요. 6명이 감소가 됐나요? 수원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숙명여대 역시 똑같이 작년과 동일하게 이하 보고요. 숭실대도 2합 4입니다. 아주대, 연세대 수능 최저가 없고 연세대 미래 역시 2합 7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는요 통합으로 뽑는데 2합 5이고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합 7입니다.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자, 여기에서 살짝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숭실대가 2합 4예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3합 6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보다도 수능 최저가 높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하면은 실질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합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외대 역시 2합4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외대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작년에 2합4였던 학교들이 2합으로 많이 완화가 됐었는데 한국외대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홍대는 3합 7에서 3합 8로 완화가 됐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정리를 하면은요, 밑에 하트 표시입니다. 가톨릭대, 경기대학교, 광운대, 단국대, 서경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신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요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완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논술에서 거의 80%가 수능 최저를 못해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는 얘기죠. 물론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논술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논술 실력. 그러니까 일찍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보통 논술은 6월 모평 혹은 여름방학 9월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시작한 학생들도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률로 보면은요 일찍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모든 자료 카페 내지는 밴드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3원 모평이 끝났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내신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죠.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대입 전형을
준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상 IDA 입문논술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